안녕하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제로 한 토의에서 사회자를 맡게 된 임준호입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개요, 두 번째는 토의, 세 번째는 토의 결과입니다. 먼저 전쟁의 개요입니다. 앞에 있는 그림은 이제 나토라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대한 가입국 현황입니다. 나토란 1949년 공산주의 연합이 소련의 유럽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된 기구입니다. 이 기구의 특징은 나토 회원국은 한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그 회원국을 지원하기로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럽의 나토 가입국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에 희망하게 되면서 이에 대해 러시아가 위협을 느꼈고 그것이 전쟁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쟁의 진행 과정입니다. 2014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크림반도를 점령하여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그 후 4월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시아 세력과 우크라이나 정부군과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 여러 차례 충돌이 이어지다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삽시간에 빠르게 퍼져갔으며 10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기 위해 부분 동원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러시아가 북한에 병력 지원을 요청하여 북한이 이 요청에 응답하였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10월 26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른 양 나라 사상자 현황입니다. 러시아는 약 60만 명의 군인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우크라이나는 약 30만 명의 군인 사상자와 약 4만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정승현 학우님께서 전쟁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의견 말씀하시겠습니다. 전쟁의 확산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정승현입니다. 현재 우라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다른 나라들도 전쟁이 날 확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중국, 대만, 우리의 남한과 북한이 전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을 해주고 화병을 보낸 것을 보면 한반도 전쟁이 제일 촉박해 보입니다. 이 우러 전쟁에는 북한과 남한이 크게 얽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2024년 6월 19일 북러 정상회담부터 점점 러시아와 북한의 접점이 생겼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북한이 무기와 미사일을 지원해주다가 결국에는 10월부터 북한이 러시아에 대략 만 명을 파병시킨 것이 알려졌고 이로 인해 한반도의 전쟁이 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남한은 아직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는 지원하지 않고 식량 구입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가난하면서 러시아한테 무슨 의미로 지원을 해줬을까요? 북한은 지금 국민들이 김정은한테 불신을 일으키고 있는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북한은 아마 주민들의 시선을 국외로 옮기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고 러시아한테서 달러를 받거나 우리나라와 전쟁이 일어날 시 똑같이 지원을 받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변 나라들이 북한을 더 무시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이상 계속되면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핵을 쏘거나 이 전쟁이 적극적으로 미국이 참전한다면 세계대전은 확정으로 되어 우리는 미국 쪽을 봐야 한다. 미국은 현재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 현재 푸틴과 트럼프와의 대화가 있었는데 푸틴이 트럼프를 크게 자극하지 않고 나쁘지 않게 대화가 끝난 것을 보면 러시아 쪽에서 핵을 쏘지 않거나 북한이나 중국에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세계대전은 일어나기는 적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임준호 학우님께서 한국의 외교적 대응에 대한 의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외교적 입장입니다. 한국은 국제법과 주권 존중을 원칙으로 하여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지하며 평화적 해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 WTO, IAEA 등 국제기구들도 러시아의 경제 제재에 동참 중이며 전쟁 피해 지역의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및 서동맹국과의 협력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현재 경제적,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미국과 협력하여 기금, 의료물품, 식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여 러시아의 경제적 자원을 약화시키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보적 측면입니다. 북한은 현재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시험을 통해 한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한국의 안보에 더 잠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였기에 한국과 동맹국들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사드라는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여 군 현대화와 다자간 안보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군사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용찬 학우님께서 경제, 영향과 기업 대응에 대한 의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선 두 분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국에 대한 경제 영향과 그에 대한 기업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합니다. 먼저 그래프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해당 표는 세계에서 원자재 및 곡물 생산 비중을 나타낸 표입니다. 빨간색은 러시아, 그리고 파란색은 우크라이나를 해당하며 보다시피 각 부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제 원자재와 곡물 생산량에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쟁으로 이제 생산과 공급이 타격을 받게 되면서 한국에 실질적인 경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식량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입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글로벌 에너지와 곡물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이 파괴되거나 훼손됨으로써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의 경우에는 곡물과 원자재를 대량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가계 부담 증대입니다. 네, 에너지, 식량, 원자재 등의 생활 필수 자원이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지게 되는데요. 물가 상승은 소비자 심리를 위축시켜 소비 감소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소비 감소는 다시
경제 전반에 악순환을 두게 돼서 경제 성장 둔화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경제 성장 둔화는 다시 경제 전반에 악순환을 주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입니다. 네,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투자 자산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또 원화 가치가 하락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 인플레이션에 또다시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이런 국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행위로 인해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업에 어떤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확장하는 계획들을 축소하거나 보류하게 되고 또 고용에 있어서도 이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금리 인상과 환율 변동성은 이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 기업들의 특징상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네 번째로 수출 산업의 불확실성 증대입니다. 네, 전 유럽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럽 시장이 불확실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전자기기 같은 것들의 이제 수요가 급감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이제 세계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금 하고 있어서 러시아의 무역 시장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에 진출되어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른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원자재 수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다변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거래선을 확대해서 원자재를 수급할 수 있는 거래선을 많이 만들어 놓고 또 미리 원자재를 비축해 놓는 것이 안정적일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유럽 외에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중동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신흥 시장들을 개발하여서 수출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그런 신흥 시장들에 대한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입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익 결과입니다. 저희는 토익 결과를 전쟁 위협 대응, 기업 대응 두 가지 측면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전쟁 위협 대응 측면에서는 전쟁이 확장되지 않고 빨리 끝나도록 강대국들이 협상의 자리에 이끌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은 국제법과 주권을 존중,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러시아 제재에 동참 중이다. 미래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의 준비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 대응 측면에서는 원자재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변화 전략, 그리고 원자재 비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유럽 외 신흥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협력으로 무역 장벽을 완화시켜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